토요타 관련해서 전망이 어둡습니다. 전기차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역지사지 이 사고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시대에 막강하게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토요타가 매출 대비 순이익이 내연자동차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다 하이브리드에서 오는 경쟁력, 그 하이브리드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입니다. 탄소 규제로 인해서 탄소 크레딧의 확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에 너나 없이 뛰어들고 있어요. 하이브리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이브리드 제품들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가 철옹성입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의 판매량,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성능, 효율,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순이익을 어느 누구도 넘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미 30년 동안 개발을 했고 잘 준비했고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베리에이션을 늘려놔서 토요타를 넘길 만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대적할 만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이래서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미리 충분히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또 많은 기술을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지금 기가상하이에서도 연 막 70만 대, 80만 대 뽑아낼 기세입니다. 100만 대까지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독일 공장,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이미 출고가 예정이 돼 있어요. 출고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프리먼토 이 네 공장에서 적어도 150만 대 이상 뽑아낼 것 같아요. 2022년도에 200만 대까지도 보는데 그건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고, 150만 대에서 200만 대 그 사이 어디쯤인가 아마 그 정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테슬라가 100만 대를 훌쩍 넘겼는데 내연자동차는 언제 넘긴다고 합니까? 2025년도에 넘길 예정입니다. 근데 그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이미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했는데 단 두 모델, 모델 S, 그다음 모델 X 뭐 이렇게 두 모델 더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판매량이 극히 적어요. 모델 3, 모델 Y가 거의 대부분의 판매량을. 그럼 이 단일 모델로 이제 100만 대를 돌파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테슬라는 마진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30만 대 파는데 영업이익은 뭐 100만 대를 넘게 파는 그런 제조사들을 능가합니다. 자, 이런 혜택을 왜 받고 있습니까? 테슬라가 미리부터 잘 준비했고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그 수혜를 얻는 겁니다.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해서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잘 준비해서 그런 누구보다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하이브리드 왕국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면 지금 전기차 준비 전혀 돼 있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면 일본 언론들이 자꾸 하이브리드의 특허를 전기차 특허 플러스를 해가지고 또 전고체 플러스 특허까지 다 포함해서 토요타 1등, EV 특허 1등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EV와 하이브리드는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어시스트를 하는 기술이에요. 내연자동차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거고, EV는 오로지 전기모터와 배터리만으로 모든 주행, 성능서부터 효율까지 다 이끌어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완성도, 이것들이 전기차의 상품성을 아주 크게 좌우를 합니다. 이건 하이브리드와 전혀 다른 영역인데,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특허,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아직 대중화다, 이걸 다 포함하니까 토요타 1등, 현대는 8등,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언론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이거는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특허만 딱 따서 하면 토요타는 순위도 들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제 와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준비 안 된 자에게 누가 열매를 안겨다 줍니까? 준비되고 기술 개발 그리고 또 많은 투자 비용 이걸 통해서 시장을 미리 선점할 준비를 갖춘 그런 제조사들이 결국 EV 시대에서도 하이브리드의 토요타가 수혜를 얻는 것처럼 지난 130년 동안 내연자동차에서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준비를 했던 유럽 자동차들이 내연자동차 시대에서 전 세계를 지배해 왔듯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도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 그 수혜를 얻게 될 겁니다. 테슬라가 가장 큰 열매를 얻을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가 지금 독일, 유럽, 그리고 미국, 대한민국만 제일 박해요. 다 괜찮다는 겁니다. 다 놀랍다는 겁니다. 다 미래 시장은 저희가 폭스바겐, 테슬라, 그리고 현대 이 세 브랜드가 전기차 시장을 3분하게 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 그리고 또 뭐 메일로 뭐 이상한 말씀, 이렇게 좀 비난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 뭐 크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한 뭐 1년 정도만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이게 뭐 상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그래. 사실 현대자동차가 이런 반응을 좀 자기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반응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동안 잘못한 게 있고,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준, 이게 현대자동차의 말하자면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안 알아줍니까? 라고 투정 섞인, 뭐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빨리 깨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고객들에게 인식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그리고 소통, 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릴라이빌리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해서 국산차, 특히 전기차 관련된 상품성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를 압도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테슬라에 비해서 결코 허접하다라는 얘기는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테슬라가 신경 쓸 만한, 그리고 폭스바겐이 견제할 만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한 축을 담당할 만한 그 정도의 기술력과 준비가 되어 있고, 미래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주요 제조사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전기차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 예,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